수투 같은 경우는 요즘 여기 지역, 뭐 도상국도 포함으로, 뭐 너가 이제 뭐 혼자 했는지 다른 학원 다녔는지 또는 거기서 어떤 교재를 썼는지 모르겠는데, 수투 같은 경우에는 요즘 이 지역 같은 경우에 모의고사 문제를 꽤나 많이 내면서 시험 대비랑 내신 차이가 그렇게 크진 않아. 근데 수원이라는 과목은 사실 조금 격차가 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일단 초반에 전체적인 지수와 로그, 뭐 함수, 그다음에 삼각함수 쪽 다 설명을 하기는 하는데, 그걸 하면서 같이 좀 얘기를 해줄게. 이거는 수능에는 나오지 않아. 이건 내신 때 이렇게 했었지. 근데 수능과는 무관해. 약간 이런 얘기를 하게 될 거야. 일단 가장 큰 차이가 나는 게 뭐냐면은 바로 서술형 때문이겠지. 서술형에서 학교 시험은 그걸 얘기할 수 있잖아. 다음 문제를 푸시오. 근데 다음 문제를 푸는 방법이 두 가지, 세 가지가 있어. 근데 학교 서술형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거듭제곱근의 계산 뭐 식을 쓰시오, 또는 지수법칙 사용하지 마시오라는 얘기를 할 수 있단 말이야. 방향을 잡아버리는 거지. 무조건 이렇게 풀라고. 또는 뭐 학교에서 이 문제는 이렇게 풀어야 돼라고 방향을 미리 수업 때 정해준다던가. 근데 수능은 그런 게 없지. 사실은 한참 돌고 돌아서 답만 맞추면 되는 게 수능이잖아. 그러다 보니까 몇 가지 개념들을 좀 생략을 한다고 해야 되나, 없앤다고 해야 되나, 좀 그런 녀석들이 있을 거야. 그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게 바로 지금 처음 설명할 거듭제곱근에 대한 얘기야. 지수와 로그라고 하는데, 일단 지수 단어는 정확하게는 단원의 이름이 지수라고 하기엔 조금 애매하지. 왜냐면은 결국 너 고2 때 배웠던 거 생각하면, 이렇게 때 배웠던 거 생각하면은 결국은 지수 법칙이야, 맞죠? 대신에 지수의 범위가 실수의 범위로 뭐 했다? 확장을 했다. 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의 X승이라고 할 때 이 녀석이 중학교 때는 또는 고1 때까지는 얘가 자연수일 수밖에 없었어. 근데 자연수에서 어느 범위로? 정수의 범위로. 정수에서 어디로? 유리수로. 유리수에서 어디로? 실수 전체의 범위로 너 점점 확장을 하기 위해서 정수를 만들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네? 마이너스, 음의 정수라던가 또는 0이라는 값이 필요한 거지. 그리고 정수에서 유리수로 넘어갈 때는 뭐 여기 원래 수의 체계로 얘기하면은 정수가 아닌 유리수라고 하는데, 그냥 쉽게 생각하면은 분수꼴이지. 유리수의 저희가 분수꼴이잖아. 그리고 유리수에서 무리수를 합쳐가지고 뭐예요? 실수 전체 실수 범위로 넘어간다, 맞지? 그러면 요 녀석들을 설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지수가 아니라 거듭제곱근이라는 거거든. 근데 요 거듭제곱근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얘기를 지금 할 겁니다. 설명을 하긴 하겠지만은, 예전부터 이제 수능 범위에서 거듭제곱근에 대한 내용은 사실 지수로 바꾸면 훨씬 쉬워요 라고 얘기하면서 굳이 수능 얘기할 때는, 수능 공부를 할 때는 딱히 설명 안 하던 녀석이었어. 근데 그게 한번 깨진 적이 있었음. 그래서 요즘은 수능 대비를 할 때도 거듭제곱근에 대한 얘기를 한번 살짝 언급을 하기는 합니다. 자, 근데 한번 배웠을 테니까 바로 n제곱근으로 넘어가 볼게. 일단 n제곱근의 정의가 뭐였는지 기억나니? 그렇지. 그렇지. 똑똑하구만. n제곱을 해서 a가 되는 수가 있을 때 그런 누구를, x를 뭐라고 불러준다? a의, 그렇지. 맞아요. n제곱근이라고 불러줘요. 그럼 뭔지는 알겠는데, 그래서 몇 개인데, 얼만데, 누구누구가 나오는데,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주게 되면 결국은 뭐다? 이 근이라는 명칭에다가 좀 집중을 해서 살펴보자. 근이라는 명칭을 우리가 어디서 처음 보니? 근 또는 해. 방정식에서 처음 보지. 그래서 이 녀석은 뭐야? xn승 마이너스 a는 0, 혹은 x의 n승 는 a라는 어떤 방정식에 대한 근을 찾고 있는 거야. 근데 그 녀석을 뭐로? y는 x의 n승, y는 a라는 두 함수에 대해서 교점으로 먼저 접근을 해보자. 방정식은 이거 원래 나랑 예전부터 수업을 했었다면 자주 듣는 얘기인데, 방정식이란 건 결국은 원래 함수가 등장했을 때 두 함수에 대해서 뭘 구해주세요? 교점을 찾아주세요 라는 문제를 만나면은 너희들은 연립을 해서 방정식을 얻는단 말이야. 그지?
그래서 방정식은 기본적으로 함수에 대해서 교점 얘기구나 라는 거를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나는 y는 x의 n승과 y는 a라는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볼 거야. 근데 그래프를 그리고 싶은데 지금 당장 x의 n승의 그래프를 그려보세요 하면 그릴 수 없지. 왜? n이 짝수일 때와 n이 홀수일 때와 각각 누구 x의 n승이라는 함수의 그래프가 달라지거든. 그래서 이 녀석의 그래프를 각각 그려보자. 짝수승이면 어떻게 돼요? 이차함수처럼 생깁니다. 제곱이어도 이렇게 생겼고 4승이어도 이렇게 생겼어. 조금씩 각도가 달라진다고 해야 되나요? 뭐라 해야 되나요? 곡률이 달라진다 해야 되나? 그게 달라질 뿐. 그럼 x의 n승의 그래프를 그려봤어요. 그럼 뭐 하자? y는 a를 그려봐. y는 a 어떻게 그려져? 또는 a가 양수냐, a가 0이냐, a가 음수냐에 따라 뭐가 달라졌어? 만나는 교점의 개수가 달라졌죠. 그걸 가지고 먼저 이제 우리가 배웠던 걸로 넘어갈 거고, 두 번째, n이 홀수인 경우에 x, n승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어떻게 된다? 요렇게 그려지고 요렇게 그려집니다. 이게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3차 함수겠지. 근데 5차도 7차도 똑같이 그려져요. 그러고 나서 이제 누굴 역시 그려보자. y는 a를 그려보자. a가 양수일 때, 0일 때, 음수일 때. 세 가지를 그려봤다. 자, 여기서 이제 너가 기억하고 있는 또는 외워놨었던 누구로? 그 표로 넘어가는 거지. 자, 근데 아마 뭐 값으로 외웠을지 모르겠는데 원래는 그래서 뭐 합니다? 개수로 넘어갑니다. n이 짝수일 때 양수니까 어때? 두 점에서 만났네? 몇 개가 나온다? 두 개가 나온다. 얘는요, 한 개가 나온다. 그리고 얘는요, 만나지 않는다. 0개가 나온다. 여기는요, 전부 다 한 개가 나온다. 그래서 일단 나 같은 경우는 일단 개수부터 먼저 판단을 하라고 해. 그래서 개수를 먼저 판단을 해가지고 뭐 개수부터 틀린 것들은 먼저 다 날려버리고 혹시 한 두 개의 보기 정도가 개수가 똑같아. 뭐 두 개인데 두 개라고 하고 있고 한 개인데 한 개라고 하고 있으면은 일단 두 가지 후보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지우고 그 두 개에서 그 다음에 값을 찾아가는 값은 뭐야? 무조건 뿔마 n제곱근 a. 얘는 원래는 n제곱근 a인데 a가 0이라서 얘도 0. 얘는 없으니까 패스. 얘는 n제곱근 a, n제곱근 a, n제곱근 a라고 부르는 거지. 됐나요? 그러면서 이제 뭐가 나와? 다음 중 옳은 것은 내신 대비 비용 64의 세제곱근은 4뿐이다. 맞아, 틀려? 틀려요. 왜 틀렸어요? 잘 알고 있네. 그래도. 아닙니다. 마이너스가 아닌데. 자, 간다. 자, 내가 이거 일부러 설명 안 했던 거 물어본 거야. 뭐냐면은, 뭐 했어? 함수로 만들었지. 방정식과 함수의 가장 큰 차이가 뭘까? 아닌데, 방정식은 뭐 똑같이 해에 대한 얘기. 대신에 뭐 해가 아니라 교점으로 가겠지, 함수는. 방정식은 근이라고 부를 거고. 그 근 또는 교점의 x좌표가 함수는 실수의 범위에서만 방정식은 허수의 범위에서 또. 방정식은 특별한 말이 없으면은 복소수해, 허수해도 가질 수 있습니다. 맞죠? 근데 함수는 무조건 실수만 돼요. 그게 가장 큰 차이다. 그래서 이렇게 교점의 개수를 가지고 이해를 한 누구? 이건 없는 건데. 요 녀석은 실수인 것에 대한 고민만 한 거야. 그러니까 세제곱근은 무조건 한 개기는 한데 그거는 실수만 고민했을 때. 그러면 지금은 한 개다가 틀렸지. 왜 틀렸어? 자, 세제곱근이라는 거는 결국 근, 방정식으로 생각을 해주면은 세제곱, 다른 말로 3차 방정식이거든. 3차 방정식의 근은 기본적으로 몇 개야? 3개잖아요. 그 중에 실근은 하나인 거지. 두 개는 허근인 거고. 근데 지금은 실수인 것이라는 말을 했어, 안 했어? 말 안 하고 4분이라고 하면 안 되지. 그래서 맞는 보기로 고쳐주면은 3개를 다 찾아주든가 보통은 실수인 것은이라고 하면은 맞다고 하지. 알았죠?
그런 식으로 찾아가는 문제들이 내신 교재에 있었어. 내신 대비용 문제로 많이 나왔었어. 근데 지금 여기 있는 문제 봐봐. 나와 안 나와? 쭉 몇 개 살펴보면은 안 나옵니다. 자, 이 거듭 제곱근에 대해서 이 녀석은 지금 이거는 예전 요 한 작년 재작년 즈음에서 내가 만들어 놨던 교재인데 내신 대비용 말고 수능 대비용에서는 사실은 일반적인 교재들이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한번 깨졌던 적이 있었다고 했지. 그게 언제냐면은 한 재작년 정도? 지금 기억이 정확히 안 나는데 재작년 정도쯤 고3 6월 모의고사에 갑자기 요 문제는 아니지만 이거랑 관련된 문제를 갑자기 한번 등장시킨 적이 있어. 왜 그러냐면은 요즘 너희들 수능 이제 어떻게 보면 너희들이 지금 현재 교육과정의 마지막 수능이잖아. 네가 볼 수능이. 이미 뭐 마지막이 돼버렸는데 너희들 교육과정으로 넘어오면서 뭐가 바뀌었냐면은 이제 선택 과목이라는 게 생겨버렸지. 그 전에는 너네 교육과정 전에는 가형과 나형이 있었어. 가형은 이과만 받고 나형은 문과만 받습니다. 거기서도 선택 과목이 있었지만 어쨌든 가형, 나형 구분을 하면서 이과, 문과에 따로 이제 등급을 매겼거든. 근데 너희들로 넘어오면서 어때? 통합교육과정이라고 부르잖아. 누구는 미적분을 선택을 하지. 보통 이과 갈 사람들 중에서 너 확통을 했지. 이과 갈 사람들 중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이름이 있는 학교 이상을 가게 되면은 공대 같은 경우에 특히나 미적분을 반드시 수강을 하라고 해요. 수능에서 치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 그 학교 구분은 있지만 학교에서 그 써야 되는 반드시 치러야 되는 과목이 정해져 있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일단 성적 자체는 같이 나와. 확통이든 미적이든 기하든. 그러다 보니까 일단 난이도 자체가 확통보다 미적이 많이 어렵거든. 그러면은 미적분을 보는 애들이 이득을 보니 오히려 손해를 보니 같이 성적을 매기면 당연히 손해를 보죠. 아까 말했던 것처럼 미적분을 반드시 치고 오세요. 반드시 미적분 성적을 받아오세요. 라고 하는 학교 같은 경우에는 확통은 아예 지원을 안 하니까 상관이 없지만 그 좀 적당한 상위권의 공대들을 제외한 나머지 학교들은 사실 선택 과목을 뭘 보든 상관없잖아. 근데 미적분을 본 애들이 손해를 본다? 말이 안 되지. 그래서 과목 간의 형평성을 맞춰야 돼. 그래서 어떻게 해야겠어? 미적분이 많이 어려우니까 쭉 떨어뜨리는 거야. 난이도를. 확통이랑 어느 정도 유사하게. 그래도 요즘도 여전히 미적분이 좀 더 어려운데 어쨌든 많이 떨어뜨렸어. 그러다 보면은 그 미적분을 치는 애들 중에 잘하는 애들이 많죠. 100점이 쏟아지겠지. 그래서 어떤 일을 하냐면은 수원 수투의 난이도를 올리는 거야. 근데 수원도 수투도 마찬가지지만 난이도를 올리는 데는 한계가 있어. 갑자기 막 중등 기하를 섞을 수는 없잖아. 그러다 보니까 뭐 어떤 일을 하기 시작했냐면 평소에 잘 나오지 않던 예전 수능에서는 잘 나오지 않던 유형들을 신유형이라고 하면서 내기 시작한 해가 좀 있었어요. 그게 재작년이고 6월 모의고사에서 이게 갑자기 등장해버린 거야. 근데 모르지. 너희들 교육과정이 아직까지 지금 뭐 벌써 마지막 수능을 앞두고 있기는 한데 자꾸 기하나 확통 같은 거 보면 난이도를 자꾸 조절을 하고 있어. 실험을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으로. 그 왔다리 갔다리 하다 보니까 덩달아 수원 수투의 난이도도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하거든. 그 난이도가 올라가는 것 중에는 진짜 심화 응용 문제를 내는 경우도 있지만은 아까 말했던 신유형을 내버린 경우도 있음. 그래서 지금 너희들 교육과정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녀석을 반드시 좀 생각해야 된다. 그리고 뭐 재수를 생각하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너네 밑에 교육과정이랑 도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 걔네들은 또 달라졌어. 뭐가 어떻게 달라졌냐면 너희들 과목으로 얘기할게. 과목명은 좀 다르기는 한데 너희들 걸로 얘기를 하자면은 미적분이라는 교과목이 이제는 수능 과목에서 빠졌어. 기하도 빠졌어. 그러면 도대체 뭐로 보냐? 모든 학생들이 다 확률과 통계를 봐. 오히려 이제 직업탐구라고 하면서 이제 미적분 같은 경우는 얘 밑에 교육과정을 미적분 2라 부르는데 미적분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만 그냥 이수한다 안 한다 정도로만 판단을 하고 넘어갑니다. 무슨지 알겠어요? 내신으로만.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수능의 난이도가 더 올라갔겠어? 더 떨어지겠어? 더 떨어지지. 왜? 모두 다 확통을 보니까. 확통의 난이도를 올리는 거는 불가능해. 이제는 더 이상. 신유형들이 고갈이 됐거든. 그래가지고 이제는 어떻게 될 거다? 더더욱 수원 수투가 어려워질 거야. 그럼 만약에 너가 재수를 하게 된다면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수원과는 또 느낌이 다를 거고 지금 공부하고 있는 수투랑은 또 느낌이 조금은 다를 거야.
느낌이 근데 다르다라는 느낌이 드는 게 이제 수1이 훨씬 심할 거고. 아무튼 알겠죠? 뭐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면은 이걸 설명 안 할 수가 없기는 해요. 물론 여전히 비주류기는 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계속 거듭제곱근 얘기를 자꾸 하게 되는데 거듭제곱근에서도 연산법칙이 있기는 했어요. 계산하는 성질이랄까, 거듭제곱근의 성질이랄까. 나는 일단은 그냥 계산이라고 해요. 자, 거듭제곱근이 있는 상태에서 계산이 그러면 불가능하나? 아니, 가능하지. 단 불편하다 보니 예를 들자면 이거야. 그냥 중요하지도 않아서 흰색으로 써버릴 건데 이건 뭐 할 수 있어? 하나로 합칠 수 있어. 이거 어떻게 풀면 돼? 사실 지수 제대로 배운 사람들은 지수로 고치면서 사실은 시작하면 됩니다. 맞죠? 끝. 자, 그래서 지금 내가 거듭제곱근의 계산을 쓰기는 하지만 흰색으로 쓰고 있고 그리고 딱히 막 정리할 것까지는 아닌 것 같아서 그냥 쭉 넘어갈게요. 이렇게 합치는 거. 그 다음에 또 뭐 있냐면 이거부터 하자. n제곱근 m제곱근이 있으면 뭐 할 수 있다? 하나로 곱해서 그냥 합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곱하기에서는 무슨 법칙? 교환법칙이 성립하니까 m 곱하기 n 제곱근 a로 바꾸면은 뭐로고요? m제곱근 n제곱근 a. 그래서 마치 요 두 개의 자리 바꾸는 것처럼 사용할 수도 있는 거. 그 다음에 또 뭐 있냐면 뭐부터일까? n제곱근의 a에 m승이 있어. 근데 내가 이 제곱근을 바꾸고 싶어. 예를 들어서 3이었는데 6으로 바꾸고 싶고 3이었는데 9로 바꾸고 싶다. 그때는 뭐 한다? 그 수를 곱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어디도 A의 지수에도 똑같은 수를 곱해주시거나 혹은 약분을 해줘서 오히려 간단히 가주시거나. 알았음? 그 다음에 마지막 지수 법칙이 뭐였지? n제곱근 A의 지수 법칙이 아니라 거듭제곱근. n제곱근 A m승이라는 놈이 있으면 n제곱근 A의 몇 승? m승으로. 지수는 따로 밖으로 뽑아내셔도 됩니다. 왜요? 지수 법칙 생각하면 되지. 알았죠? 뭐 요 정도. 그러고 나면은 거듭제곱은 끝이 나죠. 자, 혹시 여기까지 필기할 거 있나 자네? 딱히 안 해도 되겠어?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어디로 넘어간다? 아까 얘기했던 드디어 진짜 찐 지수로 넘어가는 거지. 자, 갑니다. 지수는 다시 한번 말하지만 결국은 뭐다? 지수를 확장을 시키는 거다. 그래서 난 지수의 확장이라고 부를게요. 그냥 바로. 지수 법칙에서 뭔가 새로운 공식들이 등장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냥 확장된 지수들. 지수가 이제 뭘 가질 수 있다? 영승 같은 거 가질 수 있다. 얼마예요? 또 A의 음수승으로 가보자. 마이너스 N 1승 같은 경우는 뭘 의미한다? A의 그렇지 역수를 의미한다. 그러다 보니까 A의 지수가 뭐인 경우에는 마이너스 N승 뭐 N은 정수든 뭐든 를 가지는 경우에는 뭐 한다? A의 N제곱분의 1로 가던가 혹은 A분의 1의 N제곱으로 가던가. 맞죠? 예. 그러고 나면 이제 뭐야? 음의 정수, 그 다음에 0이라는 정수까지 다 설명이 된 거야. 맞죠? 그럼 이제 한 번 더 넘어가자. 어디로 넘어가자? 유리수 지수로 넘어가 보자. 그래서 n분의 1승이면 이 n분의 1승의 의미는 뭐다? n제곱근 a를 의미하죠. 그래서 a의 지수에 뭐가 들어가 있다면 n분의 m이 들어가 있다면 어떻게?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n제곱근의 a의 m승. 맞죠? 그러면서 이제 모든 수들이 다 끝났지. 물론 무리수 지수는 설명 안 하나요? 자, 얘네들은 뭔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정수나 십진수나 뭐 이런 수들로 넘어갔을 때 그때 n분의 1승의 의미라던가 마이너스 뭐 3승의 의미를 가지고 해석을 하는 즉 의미를 가지고 있는 녀석들이니까 따로 정리를 하는 거지. A의 지수가 루트 3승이라고 해서 뭔가 특별한 의미를 가진 건 아니야. 그냥 이제 지수의 루트 3을 무리수를 쓸 수 있다 정도만 판단을 하면 되고 대신에 조심할 게 뭐다? 이런 거 할 때 어제 고1들인가 고2들인가 수업할 때 이 실수가 나왔는데 이거 할 때 바로 고민하시고 왔어 3 하면 되는데 틀렸죠. 우리가 알고 있는 지수 법칙에 바깥에 지수를 곱하고 있을 아니 지수를 뭐 씌우고 있으면 뭐 해줘야 돼? 지수끼리 곱하기. 그렇지. 2루트 3으로 넘어간다는 거. 이런 거 조심만 하시면 됩니다. 맞죠? 자, 어쨌든 그래서 지수 법칙으로 넘어가 보자. 바로 싹 정리해버릴까? 뭐다? A의
x승으로 쓰자. 과 a의 y승을 곱했다. 그럼 뭐다? a의 그렇지. 자, 그럼 곱하기도 했으니까 뭐도 해보자. 나누기도 한번 해볼까요? 뭐다? a의 대신에 여기서 원래 기억이 안 나겠지만 이제는 중학교 때는 이게 세 가지로 나왔었던 거 기억나나? 요거 같은 경우는 언제 x가 x가 0보다 y보다 클 때. 두 번째는 1이라고 합니다. 언제 x, y가 같을 때. 그 다음에는 a의 y 빼기 x 승의 역수로 갑니다. 언제 x보다 y가 클 때. 중3 때인가 중2 때인가 그때는 이렇게 배웠었어. 왜? 같아지면 이걸 쓰면 0승인데 0승을 설명할 수 없으니까 1로 그냥 1이야 라고 준 것뿐이지. 똑같은 수로 나왔으니까 1이야 라고 준 것뿐이지. 두 번째 얘도 마찬가지야. 음수 지수 편이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하죠. 그러다 보니까 미리 역수를 그냥 만들어서 외우세요 라고 했었던 것뿐. 근데 이제는 0승도 음수승도 표현할 수 있으니까 이제는 이걸 구분할 필요가 오히려 없어졌으니까 더 개꿀이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지수가 즉 또 뭐 있냐? A의 X승을 아까 한 건데 다시 Y승을 할 때는 지수 X, Y끼리 뭐 한다? 곱하기로 넘어가고 마지막은 A의 X승과 B의 X승을 곱할 때 뭐 해요? A, B로 하나로 묶으면서 X승. 끝. 끝. 됐죠? 요 정도가 지수야. 그러면 지수 단원 끝. 이제부터는 뭐? 유형 설명이 필요한 거지 개념 설명은 더 이상 없어요. 지수에서는. 알겠죠? 자, 그러면 뭔가 뭐 기본적인 유형이라던가 또는 자주 나오는 유형 또는 아까 방금 말했던 유형 설명이 좀 필요한 유형들 위주로 먼저 문제 한번 너가 싹 풀어보고 그러고 나서 뭐 다음 내용으로 넘어갑시다. 어디로 갈 거냐면 1번 바로 풀어볼래? 여기 번호 써놓을 테니까 한번 싹 풀어봐요. 4번. 이거 말고 또 있는데. 프린터가 왜 이래? 바로 로그로 넘어가네. 로그를 하고 해야겠다. 자, 가보자. 자, 2 이상 100 이하의 자연수 n과 그리고 2가 아닌 실수 a에 대해서 여기가 포인트. 2와 a가 둘 다 어떤 하나의 실수에 대한 n제곱근입니다. 그러니까 뭐 a라는 어떤 실수가 있으면 이놈의 n제곱근을 찾아보면 뭐랑 뭐가 나온다? 2랑 a가 나온다. 이게. 그럼 누가 봐도 a는 뭐겠어? 마이너스 2죠. 자, 어떤 하나의 수가 있을 때 n제곱근을 구해. 일단 두 개가 나오려면은 저거밖에 없지. 맞죠? 하나는 뿔, 하나는 마여야지. 그럼 하나가 뿔이니까 다른 하나는 마이가 되는 거예요. 그 말은 n은 무슨 수가 돼야 된다? 어떤 하나의 짝수가 돼야 되는 거지. 알았죠? 그럼 끝났네. p는 n의 개수 몇 개? 짝수 50개지. 개는 빼자. 그 다음 a는 마이너스. 끝. 답은 48. 아, 이 얘기구나. 2랑 a를 동시에 제곱근으로 가신다. 알았죠? 다음 4번. 이거 뭐야 안 넘어가. 자, 자연수 n에 대하여 6제곱근 2, 세제곱근 4를 곱한 수가 어떤 자연수의 n제곱근이 되죠? 자, 이것도 뭐다? 지수부터 써버리자. 첫 번째 몇 승? 6제곱근. 그럼 뭐야? 2의 몇 승? 6분의 1승. 두 번째, 세제곱근 4는 그렇지. 2의 맞죠? 3분의 2승으로 가면 되겠네. 그럼 둘이 곱했으니까 지수법칙. 지수끼리 뭐 하자? 더해보자. 6분의 5승. 되었니?
그것이 뭐 하래? 어떤 자연수의 n제곱근이에요. A의 n제곱근이에요. 됐니? 자, 여기서 내가 아까 유형 설명 하나 필요하다고 했죠. 방금 앞에 1번은 그냥 뭐 좀 말이 헷갈렸던 것 뿐이지 사실은 그냥 이 얘기를 한 것밖에 없고 고유제권의 정의에 대해서 한 얘기밖에 없고 얘는 유형 설명이 필요한 건데 딱 하나 잘 기억해라. 수능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지수 문제 중 또는 거듭제곱근 문제 중 하나가 바로 뭐냐면 자연수의 자연수승이 자연수다야. 근데 보통 얘를 만족하도록 만드세요라는 식으로 제일 많이 나오고 두 번째가 얘를 물어보긴 해. 일단은 자연수의 자연수 승이 자연수다 꼴로 고쳐달라는 얘기야. 어떻게 할까?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2가 A의 5행분의 6승입니다. 혹은 A가 2의 6분의 5승입니다. 자, 뭐가 마음에 들어? N승 어디 갔냐? 5N승입니다. 뭐가 마음에 드냐? 요거. 왜냐면은, 자, 얘가 틀렸다는 얘기는 아닌데, 얘는 어떻게 풀면 되는지 먼저 얘기하고, 저게 좀 왜 더 어렵다고 하긴 좀 그런데, 왜 더 고민을 해야 될 게 많아서, 즉, 안 좋은 풀이가 되는지를 얘기를 해줄게. 일단 이 문제의 답은 어떻게 나오냐면은, 이게 자연수야. 얘는 더 이상 뭐 약분되지도 않고 손수분해되지도 않는 그냥 하나의 자연수야. 지수가 자연수는 돼. 아까 얘기했던 거지. 자연수승이 자연수다. 맞지? 얘를 물어본다고 했지. 그래서 얘가 자연수가 되기 위해서는 누구를? 분모 6을 없앨 수 있는 n은 뭐다? 6의 배수면 되는 거야. 알았죠? 근데 문제는 여기는 뭐다? 분모 5를 사라지게 하는 n이 도대체 왜 여기 붙어 있는 거야? 잘못 붙어 있는 거야. 그리고 두 번째, 그럼 이 분모 5는 어떻게 없애주는데 얘 정수니까 안 없어지잖아요. 얘를 없앨 수 있는 거는 A의 지수. 밑이 자연수면 있잖아. 밑이 미지수라고 하자. 밑에도 미지수가 있으면은 걔가 2의 5승을 가지고 와서 5 사라지게 할 수 있어. 얘가 3의 5승을 가지고 와서 5를 사라지게 할 수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럼 N은 6의 약수면 되겠네요. 라고 치부하기에는 A가 2의 10승일 수도 있잖아. 그러면 그때는 또 뭐야? 5는 약분했고 N은 6의 약수가 아니라 10의 약수까지 확정이 될 수 있는 거지. A의 값이 뭐냐에 따라 N이 바뀌어 자꾸.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뭔가 하나의 식으로 풀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이 풀이는 좋은 게 아닙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풀어주는 겁니다. 뭔 소리인지 알겠음? 끝! 그래서 N은 최소값을 구하라고 하지 알파는 6이겠네요. 6의 배수 중에 제일 작은 거니까. 그리고 그때 A 값 찾자. A 얼마야? n이 6이니까 2의 5승 32. 답은 38. 답은 5번인 거야. 됐지요? 예. 요거 잘 기억하세요. 자연수의 자연수승이 자연수다 라는 거. 알았죠? 자, 다음. 요거랑 비슷한 문제 하나 보여줄까? 우리 수능이나 여기 자주 나오는 거. 그 예전에도 많이 만났었던, 너 아마 내신 대비할 때 만났었을 거. 그거 하나 보여주고 갈게요. 옛날 기출 문제인데. 있다. 음. 이건 뭐 너무 그냥 지저분하게만 하는 이거는 뺀다. 이거 말고 좀 더 쉬운 거. 얍. 여기 있네. 이 문제 46번. 요거 하나 풀어볼래? 이제 풀이 지워줄게. 이 지워도 되죠? 예, 이거 하나 더 풀어볼게. 이거 옛날 모의고사 기출 문제고 자주 나오는 문제입니다. 어려운 건 아니. 자, 한번 봅시다. 첫 번째,
거듭 제곱근으로 나와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뭐로 고친다? 지수로 고친다. 자, 그래서 일단 루트 안에서 2의 몇 승이야? A 마이너스 1승이죠. 그리고 5의 몇 승이에요? B승이죠. 근데 그게 전부 다 루트에 들어가 있어. 루트는 다른 말로 고치면 2분의 1승입니다. 맞나요? 그럼 그 2분의 1승을 여기도 보내고 자연수가 되고 싶어. 자, 근데 2의 거듭제곱에다가 5의 거듭제곱을 곱한다고 해서 서로 사라져서 분모가 뭐 있었는데 사라진 경우가 있을까 없을까? 있을 리가 없지. 하나는 밑이 2고 하나는 5인데. 그러면 둘 다 각각 자연수가 돼야 된다는 얘기지. 그럼 얘가 자연수가 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 지수가 자연수여야지. 그래서 A는 2의 자연수배 플러스 1꼴, 즉 홀수여야 합니다. 맞죠? 두 번째, 얘가 자연수가 되고 싶어. 그것도 마찬가지야. B는 무슨 수? 분모 2를 사라지게 할 수 있는 2를 약수로 가지는 수. 다른 말로 짝수꼴. 맞죠? 두 번째. 얘도 마찬가지야. 근데 얘는 3의 몇 승? 3분의 B승에다가 나누기로 2의 3분의 뭐야 이거? A 플러스 1승. 자, 근데 얘가 유리수가 되고 싶어. 유리수가 되고 싶다고 해서 뭔가 달라졌나? 그런 거 없지. 왜? 결국 얘 자연수면 되잖아. 그렇지? 얘도 뭐 자연수면 되는 거지. 분모 3이 살아있으면 그거는 무리수잖아. 알았죠? 그래서 B는 무슨 수? 3의 배수. 그리고 A는 무슨 수? 3K 마이너스 1꼴. 그래서 누구를 먼저 보면? B를 먼저 보면 둘 다 만족해야 됩니다. B는 무슨 수? 6의 배수. 맞죠? 그 다음에 A를 바라보자. 자, 2의 배수 플러스 1 또는 홀수 이자 곧 3K 마이너스 1꼴이다. 를 동시에 만족하는 A는 뭐여야 할까? 제일 작은 거 말고 식으로. 이거 상식으로 기억해놔. 집합에서도 자주 나오는데 결국은 이거 3의 배수 마이너스 1꼴이라고도 하지만 3으로 나눈 나머지가 2인 놈이라고도 해요. 쟤는 2의 배수 플러스 1꼴 또는 홀수라고도 부르지만 2로 나눈 나머지가 1인 놈이라고도 불러. 오케이? 2로 나눈 나머지가 얼마인 놈과 3으로 나눈 나머지가 얼마인 놈의 교집합은 6의 배수에서 출발하면 돼. 그 나머지가 1이든 2든 나머지가 1, 2든 떨어지든 상관이 없어. 무조건 6의 배수에서부터 출발하세요. 그런데 6의 배수라는 말은 아니고 여기다가 플러스 1, 플러스 2, 플러스 3 같은 거 붙여달라는 얘기야. 그거는 어떻게 찾는다? 아까 네가 찾은 거. 이 녀석을 K에 1, 2, 3, 4 넣어보면서 쭉 나열을 해보다 보면은 얘도 A지. 쭉 나열을 하다 보면은 겹치는 놈이 있을 거야. 제일 먼저. 그 놈을 만들 수 있는 수를 붙여주면 돼. 알았죠? 그러고 나서 이제 요걸 보면서 너가 아까 찾은 것처럼 최소값을 찾아주면은 5랑 6 답은 1번이 맞네. 이렇게 찾는 거. 알았죠? 근데 뭐 다른 건 다 잘했고 대신에 요거 하나는 좀 알아는 두고 가자. 알았지? 살짝 예시로 찾은 것 같은 느낌이라서. 그러면은 잘했습니다. 넘어가도록 하지요. 그럼 교재로 돌아가서 로그로 넘어가기 전에 잠깐 쉴까? 로그는 할 얘기가 많은 건 사실 로그 함수, 로그 방정식입니다. 부등식 포함. 그냥 로그는 할 얘기가 별로 없지. 그지? 그래서 오늘은 거의 그냥 뭐 몸풀기 그냥 기억하고 있지. 뭐 고1 거로 치면 그냥 판별식 정도 기억하지. 딱 요 정도 수준이라 보시면 됩니다. 요 첫 단원 자체가. 예전에는 어려웠어. 뭐가 나오면서 상용 로그 기억나냐? 거기 막 정수 부분, 소수 부분 하면서 혹시 이렇게 공부했었나? 거기서 막 자릿수 찾고 이런 문제. 그런 문제들이 주류였던 옛날이 어려웠지. 요즘은 이제 로그는 쉬워. 알았어요? 자, 어쨌든 갑니다. 로그라는 놈의 기본 정의는 어디서부터 출발한다? 우리가 2의 x승이 8이라고 하면 x는 3.
2의 4승을 구하라고 하면 16은 다 알아. 그지? 근데 여기서 2의 거듭제곱이 뭐가 나올 때 10이 나올 때 얘가 얼마니를 물어보면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잖아. 그 지수를 표현하기 위해서 만든 게 바로 로그의 정의죠. 그래서 A의 X승이 B입니다 라는 식이 나왔을 때 그 X를 표현하는 방법을 로그로 쓰기로 약속을 했던 거고, 거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뭐다? 밑과 진수의 조건이라고 부르는 거, 또는 로그가 존재, 정의 되기 위한 조건이라고도 부르죠. 실제로 너희가 만나는 놈은 요 녀석으로 만날 거고, 부르기는 이걸로 많이 부르기는 하지. 밑의 조건은 양수여야 된다. 또 그렇지. B는 진수는 그렇지. 0보다 커야 됩니다. 이상 아니고요. 요거 맞죠? 그리고 나서 로그에 대한 기본 성질 뭐 있음? 진수가 1인 로그는 얼마다? 0이다. 밑과 진수가 같은 로그는 얼마다? 그렇지. 그 다음에 두 개의 로그를 더 할 건데, 만약에 밑이 뭐 하다면, 같다면 하나의 로그로 표현이 가능하다. 그때 진수가 x고 y면 여기는 뭐? 그 둘을 곱한 녀석을 쓰는 거. 그러면서 이제 막 이런 함수로도 넘어가지. fx랑 fy를 곱하면은 fx 더하기 y를 만족하는 함수 fx에 대하여 라고 나오면 지수함수. fx라는 함수와 fy라는 함수를 더했을 때 fxy가 되는 그런 함수 fx에 대하여 라고 하면 fx는 로그 함수. 이거를 이제 찾아오세요 또는 찾으면 쉽게 풀 수 있어요를 설명하는 문제들도 일부 등장하긴 하지. 그 다음 로그 ax 마이너스 로그 ay는 당연히 뭐예요? 하나의 로그를 합치면서 진수끼리 그렇지, y분의 x 나눠줍니다. 그 다음에 진수가 지수꼴을 띄고 있으면 그 지수에는 뭐 한다? 앞으로 뽑아낸다. 맞죠? 자, 그 다음에 뭐 있냐? 로그의 밑변환 공식. 자, 요 녀석이 등장한 이유는 또 뭐 비슷하게 알고 있나? 그 증명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여기 로그의 기본 성질을 한번 보면은 어때? 밑이 똑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고칠 수 있지. 근데 밑이 다른 녀석이 등장을 할 수 있지. 그때 밑을 바꿔주기, 똑같이 맞춰주기 위한 공식 첫 번째. 로그 AB가 있어요. 우리는 밑이 C인 로그로 바꾸고 싶어요. 주변에 있는 로그들이 다 밑이 C거든. 그러면 뭐 한다? 밑이 C인 로그끼리 나눠주는 형식으로 가는데 A가 분모로 진수로, B가 분자의 진수로. 두 번째, 로그 AB가 있어요. 우리는 주변에 있는 로그들을 보니까 밑이 다 B야. 그럼 뭐 한다? 로그 B에 A에, 여기도 로그 B의 B인데 로그 B의 B는 1이니까 이렇게 생략되고, 결론 밑과 진수의 자리가 바뀌면 서로 역수 관계에 있다. 맞지요? 그 다음에 또 뭐 있냐? 요거 진수 B라고 쓸까? 진수가 N이면 뽑아내면 돼. 맞지? 진수의 지수가 N이면. 근데 밑도 지수꼴을 띨 수 있지. 그때 M은 뽑아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역시 역수로 또는 아래로 또는 분모. 맞죠? 그 다음에 마지막은 뭐야? C의 지수에 로그가 들어가. B. 그때 그 진수에 뭐가 있다면? A가 있다면 AC는 뭐 해도 된다? 서로 자리를 바꿔버려도 된다. 이거 기억나나? 까지 하면은 로그 설명 끝. 이게 답니다. 혹시 잊은 거 있다면 한두 개 있다면은 그건 잘 작성해 두시고요. 또 로그 문제 바로 들어가 보자. 자, 다시 말하지만 오늘 하는 로그는 그냥 기본적인 문제들. 단원 자체가, 유형 자체가 조금 기본적인 형태들. 그래서 오늘은 비교적 쉽게 할 수 있다 그랬죠. 가보자. 로그 문제. 역시 아까처럼 내가 골라줄 테니까 골라주는 문제들 바로 한번 풀어보세요. 알았죠? 뭐 도형에다가 열심히 뭔가 활용하고 있는데 별다른 의미가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서 그냥 기본적인 거 비슷한 거 가자. 골라볼까? 그냥 16번? 30초짜리 문제.
19번. 로그 쪽에서는 이제 문제 조금 더 많이 풉니다. 지수랑 연결이 될 수도 있고. 근데 난이도가 좀 있네. 뭘 원하는 건지 한눈에 안 보이는 문제들이 그래도 좀 있네. 싹 한번 풀까? 25, 28. 그 문제 구성 보면은 한 개 있고 두 개 있고 한 개 있고 두 개 있지. 그러니까 한 개 있는 게 대표 문제고 옆에 두 개는 비슷한 유형이다. 요렇게 있잖아. 요 세 문제가 비슷한 하나의 유형이라 보면 돼. 내가 문제 구성 그렇게 놨어. 알았죠? 여기까지 한번 풀어볼까? 전부 답니다. 여기까지 하면 끝이야. 자, 요런 것들은 그냥 뭐 말 그대로 그냥 하면 되죠. 뭐예요? 로그 4 합치자. A, B가 들어왔다. 그게 얼마다? 2분의 5다. 자, 그래서 4의 몇 승? 2분의 5승이 A, B입니다. 근데 4가 2의 2승이니까 2의 5승, 즉 32가 나오도록 하는 A, B의 순서상을 찾아주세요는 뭐야? 어떻게 보면 부정방정식이지. 정수 조건 A, B를 보면서 뭐 해요? 자연수네. 자연수 조건 A, B를 하면서 뭐예요? 1, 32, 2, 16 하면서 찾아가는 거지. 알았죠? 그래봐야 뭐 4, 8 정도 들어오겠네. 알았음? 몇 개야? 6개지? 응. 다음 19번. 이것도 뭐야? 방금은 뭔가 부정방정식에 살짝 응용한 느낌이라면 요번에는 직선에 응용한 느낌인 거지 뭐. 결국 근데 뭐야? 서로 수직이 뭐요?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 맞지? 그래서 로그 2의 3과 로그 9의 a를 곱하면 얼마 나온다? 마이너스 1이 나온다. 를 만들어주세요인 거잖아. 맞지? 그때 센스 있게 미리 뭐를? 9를 뽑아낼 수 있는 사람은 그지? 뭐도 A에서도 반드시 뭐가 나와야만 얘가 나와야만 그리고 이가 남아 있어야만 역수 관계 사라져서 약분돼서 마이너스 1이 될 거 안다 그치? 그럼 A는 뭐다? 얘 마이너스 1이 생겼네 라는 식으로 해서 빨리 찾아갈 수도 있고 또는 이제 뭐 계산 하나하나 좀 진행해서 가도 되고 알았죠? 다음 22번 이거 막혔니 혹시? 아 여기는 괜찮아? 25, 28이냐? 자, 뭐 일단 가보자. 1이 아닌 두 양수 A와 B가 있어요. 그때 로그 A의 B 대 로그 B의 A는 자, 그 다음 뭐야? 로그 A의 AB 세 개의 로그가 등장했다 맞지? 근데 어때? 아니. 그거 전에 뭐부터 봐야 돼? 그렇지. 밑을 봐야지. 밑이 다른 놈이 하나가 있다 그치? 그럼 저 놈을 뭐 하자? 뭔가 좀 처리를 하자. 그래서 나라면 이렇게 풀었을 것 같아. 비례식 맞아. 세울 건데 지금부터 세우는 게 아니라 뭐부터 좀 하고 밑부터 바꾸고 시작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게 그냥 내 생각, 개인적인 생각. 그러면은 요 좌변이랄까, 요 녀석에 대한 B는 이렇게 바꿔도 되는 거잖아. 맞죠? 그래서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다라고 풀어도 되고 또는 뭐 지금 당장 사실 해도 크게 상관은 없고 뭐 이대로 갈까? 자, 외항의 곱부터 씁시다. 뭐예요? 2 곱하기 로그 AB 내항의 곱은 뭐예요? 자, 요 녀석 뭐예요? 1 플러스 로그 AB지. 됐니? 네. 그래서 남은 게 뭐예요? 로그 AB 분의 1 플러스 1. 자, 그러면 양면에 몇 배? 로그 A의 B배. 그러면 2차 방정식 나오고 끝나잖아. 이 로그 A의 B배 제곱 마이너스 로그 AB. 어디서 왔어? 이 1 넘어온 겁니다. 그 다음에 얘도 넘어가서 마이너스 1. 인수분해가 당연히 되겠죠. 따라서 로그 A의 B는 얼마다? 1이거나 혹은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맞지? 둘 중에 뭐가 맞아? AB는 다르다죠? AB는 다르다. 그래서 1은 아닐 거다. 마이너스 2분의 1이 돼야 되겠네. 그걸로 마지막 답을 구하는 거는 생략할게. 알았죠? 마이너스 2분의 5? 야, 잠깐만. 우리 왜 음수가 나와? 쟤는 양수인데, 답은?
아, 뒤에 게 마이너스가 되는구나. 아, 그러면 답 3번이겠네. 알았죠? 계산 다시 해보세요. 자, 다음 25번. A1이라는 집합은 64를 원소로 가지고 있는 64라는 거 딱 하나를 원소로 가지고 있는 집합입니다. 다음. 이 이상의 자연수 n에 대하여 집합 AN이라는 거는 A의 n승을 A의 뭔 개소리야. A의 n-1이라는 집합에 A의 n승이 포함되도록 하는 그런 뭐 모든 실수 A의 값만을 원소로 갖는다. 이 무슨 소리야? 천천히 한번 해보자. 이 무슨 소리인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무슨 말인지 한눈에 보이지가 않으니까 일단 천천히 따라가 보자. 일단 AN이라는 집합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전에 집합이 필요하다, 그렇지? 그럼 A2를 만들려면 A1이 필요하고 A3를 만들려면 A2가 필요하니까 지금 A1이 주어져 있는 상태니까 하나씩 한 단계씩 가보자. A2를 만들기 위해서 뭐 하래? A2라는 집합은 뭐 A1이라는 집합에 포함되어 있는 A의 거듭 제곱꼴을 만족하는 모든 A를 다 원소로 가진대. 그러니까 64를 뭐 해봐? 거듭 제곱꼴로 표현을 해보래. 맞지? 그럼 뭐가 가능해? 일단 64의 1승이라는 거는 안 되겠지. 왜? n은 2 이상의 자연수니까 n은 1로는 표현을 하면 안 되거든. 그러면 뭐? 88, 64. 아, 88이래. 8제곱 64. 또 뭐 있어? 4의 3승이 64. 또 뭐 있어? 2의 6승이 64. 됐니? 를 원소로 가진대. 그러면 A3는 뭐예요? 첫 번째. 이 녀석에서 넘어오는 게 뭐야? 없지. 어떤 수의 제곱 이상, 제곱이나 3승, 4승, 5승으로 표현이 되는 잠깐만. 자연수 n이니까. 맞지? 3승, 4승, 5승, 6승으로 표현되는 수가 없지. 없음. 얘는 2의 제곱으로 설명이 가능하죠. 맞죠? 또 얘는 2의 3승으로 표현이 가능하죠. 근데 그거밖에 없죠. 그럼 결국 A3는 이 하나만 가지게 되는 거네. 됐음? A4는 야 잠깐만. 너무 원소가 확 줄었다. 그럼 A5의 원소겠으면 빵이겠네? 여기서부터 없지 않아? 그지? 그럼 A5도 존재하지 않겠네. 답 맞나? 해보자. A3 원소 5, 2. A5의 원소 개수 Q 0. 답 5번이냐 혹시? 답지 좀 보자. 내가 지금 답지가 없어. 이거 25번입니다. 응? 1번이네. 마이너스 1에. 뭐지? 아, 내가 그거 놓쳤구나. 아, 어. 아, A는 실수였네. 난 A도 자연수인 줄. N만 자연수고 A는 실수구나. 그러면 좀 말이 안 되는데? 잠깐만. 야, 그러면 말이 안 되는데? A가 정수가 아니잖아. 그지? 왜 말이 안 되냐면, 이거 어쩔 거야? 이게 A라고 생각해봐. 12승 하면 64 아니냐, 이거? 자연수에만 좋겠잖아. 그지? 이런 것들도 막 들어온다는 얘긴데, 그럼? 내가 잘못 생각한 건가?
이게 정수 A면은 지금 풀이 잠깐 보니까 막 마이너스 8 들어가 있잖아. 그런 것들이 들어가는 거 알겠는데. 아, 근데 저런 것들도 그럼 다 포함해야 되는 거 아니야? 실수 A라고 해버리니까 이런 말이 안 되잖아, 그러면. 물론 그 밑에 단계에서 빠지겠지만 또 루트 2 같은 게 또 들어갈 수 있잖아. 그지? 뭐? 어. 무슨 말인지 알겠다. 아, 맞네. 아, 그러니까 내가 지금 포인트 안 맞춘 게 요 n과 요 n이 똑같은 거구나. 맞다. 그거다. 아, 그럼 얘는 뭐야? 제곱으로 표현되는 모든 a들이다. 맞지? 8과 마이너스 8만 들어가네. 아, 맞네. 다행이네. 그럼 여기는 뭐야? 얘네들을 뭔가의 삼성으로 표현을 할 수 있는 모든 수들. 2와 마이너스 2다. 맞죠? 맞죠? 그럼 여기는 뭐야? 뭐의 4승으로 표현되는 거. 근데 그게 2가 되는 거는 뭐 있어? 뿔마 루트. 아, 루트 들어가네. 맞네, 맞네. 그 다음에 얘네가 마이너스가 되는 거는 존재하지 않겠지. 그러니까 여기에 의해서 이동에 의해서 생기는 원소는 더 이상 없음. 그 다음에 또 여기서도 뭐다? 동그라미 몇 승? 5승 해줘야지. 그래서 루트 2가 돼버려. 5승 해줘야지. 그래서 마이너스 루트 2가 돼버려. 얘는 뭐면 돼? 응, 10분의 1승? 2의 10분의 1승과 마이너스 2의 10분의 1승. 여기까지. 됐죠? 그럼 얘는 2개고, 얘는 곱 마이너스 4네. 맞네. 이렇게 되네. 이해됐죠? 예. 아, 저 n을 안 맞췄구나, 내가. 다음, 28번. 28번은 풀었니? 아, 이거, 오케이. 요렇게 2개 막혔었구나, 그럼.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두 정수 PQ에 대하여 P보다 Q가 크대. 아이고. 그때 순서상 PQ의 개수, 정수 PQ의 개수를 찾아보래요. n제곱근 P, n제곱근 Q가 마이너스 세제곱근 2로 표현이 되는 그런 자연수 n이 존재한다. 가보자. 뭐 해줘? n제곱근으로 합치면 되겠지. PQ로. 수업 중. 자, 그게 뭐다? 마이너스 세제곱근의 2가 되겠지. 그러면은 일단 지수꼴로 고쳐주면 PQ라는 수에 대한 n제곱근이니까 n분의 1승은 마이너스 2의 3분의 1승. 그걸 만족하는 뭐? n이라는 자연수가 존재한대. 맞죠? 그러면 이렇게 가자. 아, 이게 맞나 모르겠는데 PQ의 곱은 마이너스 2의 3분의 n승이다. 라고 해볼까? 그때 PQ 정수 곱하면 정수 마이너스 2도 마이너스 2가 아니지 2도 정수 3분의 2는 아직 잘 모르겠어. 맞죠? 근데 어쨌든 그 곱이 뭐야? 정수 곱하기 정수인 정수가 나와야 됩니다. 자연수의 자연수승이 자연수 약간 이런 느낌으로 풀어볼 수 있겠어? 오케이? 네. 대신에 두 정수의 곱일꼴로 표현이 되도록 하는 그럼 PQ의 순서상 찾기야. 그럼 일단 N은 무조건 뭐여야 돼? 그렇지.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뭐 2와 20 사이에 있는 3의 배수들일 때 n이 3일 때 PQ의 순서상 n이 3이 아니라 그 뭐야 6일 때 PQ의 순서상 9일 때 순서상 12일 때 순서상 15일 때 순서상 18일 때 순서상만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근데 그래 봐야 결국 2의 거듭제곱이잖아. 아무리 n이 커져서 예를 들어서
18이 됐다고 하더라도 집어넣어주면 2의 6승밖에 안 돼. 그 2의 6승을 어떻게 나눠 가질 수 있겠니? 2의 1승, 2의 5승부터 나눠 가지기 시작하면 1도 되나? 1도 되겠네. 1과 2의 6승, 2의 1승과 2의 5승, 2의 2승과 2의 3승, 쭉쭉쭉 2의 6승과 1까지 해서 가져갈 수 있잖아. 오, 선생님, 근데 Q가 크라고 했어요. 근데 곱해서 음수가 되니까 무조건 자동수 음수 붙이면 끝나지. 알았죠? 예, 끝. 이렇게 가져가면 되겠네. 그럼 개수 생각할 수 있겠죠? 됐음? 넵. 여기까지. 다시 한번 마무리 해주시고, 뒤에 풀이는 마무리 해주시고. 이거는 풀었어? 아, 요거는 풀었어. 답 뭐 나오든? 4. 혹시 한번 답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볼래? 아, 예. 자, 풀이 한번 할게요. 자, 이거 요거 지워도 돼? 28번. 자, 31번 갑니다, 그럼.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500 이하의 두 자연수 왜 이렇게 크냐? 500 이하의 두 자연수 mn에 대하여 순서쌍의 개수, 방금 문제랑 비슷하네. 순서쌍의 개수를 찾아보세요다. 일단 로그 더하기 로그 곱하기 로그는 2분의 3. 일단 곱하기를 당연히 먼저 하게 될 건데 일단 뭐가 안 맞아? 밑이 안 맞아 보인다, 맞지? 그럼 밑부터 먼저 정리를 해야 되는데 바로 보였으면 좋겠음. 일단 첫 번째 얘부터 먼저 처리하면은 2분의 1 곱하기 로그 2의 m이야. 아, 2n의 m이야. 맞죠? 얘는 비슷하게 바꿔주면은 2분의 1 곱하기 로그의 2n의 m 플러스 1입니다. 여기서 뭐가 보여야 되냐면 밑변환 안 해도 된다. 얘 그냥 써보면 뭐가 보여? 이게 보여야 돼. 맞니? 그래서 이거 기억나니? 너 그 내신 대비할 때 했었을 텐데 이거 곱하기 이거는 얼마야? 그냥 보자마자 1이지. 그지? 역수관계. 근데 얘가 만약에 진수가 5라면 로그 2에 5를 바로 쓸 수 있는 거 알고 있나? 이런 식으로 마치 약분은 아니지만 속어 내듯이. 실제 속어 맞지? 밑변 공식 써보면 속어가 되는 녀석들. 알았죠? 그거랑 똑같이 풀면 되겠네. 사라져. 그러면 뒤에 있는 녀석은 결국 뭐란 얘기야? 로그 및 2n 남았고 진수 m 남. 이거잖아. 좌변 졸라 심플해졌다. 뭐요? 로그 2n의 m이네. 그게 2분의 3이 되는 거야. 그럼 일단 우리한테 확실한 거는 뭐? 2n의 전체 2분의 3승. 그게 m이면 됩니다라는 식을 하나 얻은 거다, 맞지? 여기서 이제 당신들은 뭐 하시는 거예요? 저 순서쌍을 찾으러 가는 거야. 근데 여기서도 포인트 뭐다? 자연수의 자연수승이 자연수다. m 지금 자연수잖아. 그러면 선생님, 이거 여기부터 미수가 붙어서 분모에 n 붙어서 또는 분자에 n 붙어서 자연수가 되도록 n이 2를 소거하게 사라지게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내가 얘기했었지. 여기 미지수가 있는 게 아니라 여기 미지수가 있을 수 있다고 했지. 이 문제 그거잖아. 맞지? 그럼 뭐 해야 돼? 제곱을 없애는 놈은 여기에 붙는 뭔가가 하는 게 아니라 이 밑이 결정하는 거야. 즉 밑이 무슨 수? 짝수. 제곱수. 밑의 지수가 짝수. 그럼 n은 무슨 꼴? 2 곱하기 어떤 수의 제곱꼴이면 되는 거야. 알았니? 예. 그렇게 찾아주시면 되겠죠. 끝. 됐니? 그러면 이제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알겠니? 혹시 여기까지 왔는데 틀렸니? 비슷한 거 말고 똑같니? n이 혹시 식이? 살짝 달라. 만약에 다르면 그 다른 것 때문에 아마 지금 문제가 답이 안 나왔을 거다. 요렇게 하면 아마 답 나올 겁니다. 알겠죠? 자,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수요일 날 숙제 33번까지 풀어오고 나시면은 풀이하면서 뭐 혹시 필요한 설명 있으면 더 하고 없으면 지수함수 로그하면서 함께 갈 거고요. 오늘 단톡방 만들어 놨거든. 내가 거기다가 숙제 공지는 항상 올라갑니다. 알겠죠? 혹시 내가 수업 때 뭐 숙제는 여기까지야 얘기 안 하더라도 그날 수업 끝나고 나면 내가 카톡 보내줄 겁니다. 알았죠? 수요일 날 봅시다.
그렇죠. 당연히 채점까지 하고 그리고 고2, 고3쯤 되면 사실 어디까지 내가 틀린 거 한번 검토하면서 혹시 실수한 게 있으면은 그것들은 걸러오는 것까지. 그리고 혼자 풀어서 해결할 수 있는 것까지 있으면은 그런 것도 없애오는 게 제일 낫지. 진짜 찐 질문이에요. 나 이거 모르겠어, 아예. 알았죠?